메나테크의 핵심 아이템인 글리칸 영양소의 가치와 비전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페스트의 문을 열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의료 현장에서 글리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건강으로 인도하고 계신 글리칸 닥터이십니다. 이 시간 의료 전문가가 바라본 글리칸 사업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김미미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김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글리칸을 만난 건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이렇게 제가 통증 주사를 놔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바늘이 세계에서 제일 긴 바늘인 것 같아요. 저희가 100ml짜리 주사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등 쪽에서 배 안에 있는 그 근육에다 이렇게 놔드리는 주사가 있는데 그 주사를 놓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몸에 240개의 근육이 있다. 그 중에 딱 하나의 근육이 침이 안 닿는다. 3분 짧아서. 그래서 이 주사를 놔드린다. 이 주사는 굉장히 좋은 주사고 이 주사를 맞는 분은 전생에 나라를 3번 구하신 분입니다. 많이 좋아지실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 주사를 놓을 때는. 근데 제가 글리칸을 생각하면 정말 전생의 나라를 3번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병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재작년에 제 기침 소리입니다. 이 자기 병이 제일 심각한 병이잖아요. 세상에서. 재작년에 제가 갑자기 기침도 하고 숨이 차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봤습니다. 혹시 또 그랬더니 암은 아니라고 갑자기 이제 천식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타먹었죠. 그래가지고 3주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항생제 하나, 그다음에 소염제 하나, 그리고 기관지 가래 삭는 약 하나,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 하나, 그리고 속 보호하기 위해서 소화제 하나.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15알이죠. 거기에 흡입기. 숨 찰 때 뿌리는 흡입기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숨 찰 때마다 진료를 하니까 계속 뿌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약이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스테로이드만 딱 남았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쓰면 제가 생각할 때 한 3년쯤 지나면 스테로이드 2알, 그 다음에 이제 혈압도 좀 올라가겠죠. 제가 심장 수술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혈압약 2알, 그리고 당뇨도 오겠죠. 당뇨 2알,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겠죠. 수면제 1알, 그리고 나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서 우울하겠죠. 항우울제 하나, 그리고 열받겠죠. 왜 나만 아파?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안정제 하나. 그렇게 다 9알 정도 더 먹을 것 같아요. 3년 지나면. 그러면 한 24알 정도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 이거 먹다가 죽겠다.
의사들의 평균 연령이 63세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미국은 55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평균 연령 정도에 나는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글리칸 클린이 생각이 나서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글리칸 클린하고 현재 약을 한 알도 안 먹습니다. 현재. 그리고 흡입기도 안 뿌립니다. 그래도 가끔 숨도 차겠죠. 그리고 가래도 끓고 그러면 글리칸을 한 수저씩 더 먹습니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지내고 있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의사로서 진료 현장에 있기 때문에 글리칸 건강 때문에 오신 분들 글리칸 소개하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의학적인 확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50분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0년 전에 과학자들이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대화를 하는 생명 코드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런 생명 코드. 그리고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해서 잘 맞춰서 넣으면 사람이 살고 잘못 맞춰서 넣으면 사람이 죽고 이런 생명 코드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항체가 나쁜 세포만 공격하는 좋은 세포는 공격하지 않는 이런 어떤 세포 간의 생명 코드가 있을 거다. 누구는 사람은 모두 다 하루에 5,000개씩 암세포가 생기는데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에 걸리지 않고 이런 생명 코드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후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전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단백질과 글리칸이 생명 코드일 거라고 연구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유전자 연구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모균의 유전자는 6,000개, 기생충의 유전자는 15,000개, 초파리의 유전자는 2만 개, 사람의 유전자는 25,000개. 이렇게 잘 연구가 진행되다가 이분이 나타나면서 멘붕에 빠졌습니다. 토마토의 유전자가 31,670개. 그래서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후보를 인 단백질과 글리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생명 코드를 밝혀낸 겁니다. 단백질은 선상 구조고요. 그리고 글리칸은 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산소, 수소가 이렇게 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백질은 제대로 접히지 않으면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상의 단백질에 글리칸이 딱 붙으면 이게 확 접히면서 3차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단백질이 기능을 나타내죠. 글리칸은 단백질의 접힘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아미노산은 선상 구조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만 결합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AB는 AB 아니면 BA로 결합을 합니다. 글리칸은 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한 방법으로 결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단백질에서 4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버라이어티는 16만 개이고 글리칸에서 4개의 그런 단당류로 만들 수 있는 분자의 버라이어티는 760만 개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명 현상을 글리칸이 거의 주관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포도당 주사 맞으시죠? 포도당 주사는 포도당, 당이 하나 있는 단당류입니다. 단당류. 그리고 설탕은 단당류가 2개가 있는 이당류입니다. 당이 10개 이상 모이면 저희가 다당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당류가 되면 격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반도체 한두 개로는 라디오를 만들죠. 그런데 반도체 10,000개, 10만 개로는 우주선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식물에 있는 그런 다당류를 보면 인삼에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다당류인 진세노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버섯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다당류를 베타글루칸이라고 하고요. 일본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시는 다시마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다당류를 저희가 후코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계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그런 다당류를 이제 의학계 노벨상에서는 글리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이제 전자현미경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찍어봤습니다. 식물도 찍어보고 식물세포, 그리고 동물세포, 사람세포, 곰팡이 세포 막 찍어봤더니 이런 세포에 빽빽하게 둘러싸여 다당류를 발견했고요. 인간의 이런 세포도 이런 무수히 많은 다당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다당류를 글리칸이라고 하죠. 글리칸은 단백질에, 인간에서 글리칸은 단백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이것을 글리칸 단백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글리칸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생명 코드가 되겠습니다. 현대의 과학과 의료는 글리칸 기반의 치료법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체라고 그러죠. 항체도 글리칸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의 암세포를 잡아먹는 항체가 글리칸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은 좋은 단백질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글리칸을 반드시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발전한 신약은 암 환자분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헐셉틴이라는 항암제는 유방암 중에 가장 강력한 센 유방암이 3중 음성 유방암인데 그 유방암에 대한 그런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이 항암제도 글리칸 단백질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제조와 의약품 중 70%가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글리칸이란 세포 밖을 이렇게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계에는 단당류가 200개가 있는데 사람의 글리칸에서는 8가지의 단당류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N아세틸 뉴라민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30년 전에 의대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의사 선생님은 많이 없으시죠. 혈액형 물질도 거의 글리칸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혈액형이 A형입니다. 사실은 B형하고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사람이 가끔 물어봅니다. 갑자기 혈액형이 뭐냐면 제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의사 맞냐고 맨날 놀립니다.
제가 혈액형이 A형입니다. 그러면 제 혈액형의 글리칸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O형의 글리칸의 모양입니다. 이게 적혈구 세포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글리칸, 다당류죠. 글리칸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 7번의 글리칸 단백질, N아세틸 갈락토사민 하나가 붙으면 A형이 됩니다. 그리고 O형의 글리칸에 2번의 글리칸 영양소, 갈락토스가 붙으면 B형이 됩니다. 두 개가 다 붙으면 AB형이 되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O형에 이거 하나 붙이면 A형 만들 수 있겠네?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이론도 다 밝혀졌고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안 만들죠. 혈액형을. 피를 가격 대비 효과 때문에. 그런데 기술도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일부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피가 부족할 때 이 적혈구 세포를 만드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을 나타내는 호르몬이죠.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고 면역 치료하는 병원에서 맞는 이 미슬토 주사, 이것도 글리칸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면역 치료하는 의사들 그 학회 활동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강의 다 끝나고 이제 뒤풀이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미슬토가 참 효과가 좋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 글리칸 단백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 놔주는 가장 비싼 주사, 한 대에 80만 원, 1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 주사인 인터페론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세포에 있는 펌프, 이것도 글리칸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독소나 약물이나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물질들을 밖으로 환풍기처럼 뿜어내죠. 이 펌프가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글리칸을 드시면, 글리칸 요법을 하면 세포 안까지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일반 영양치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건 세포 바깥의 환경을 개선하죠.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서 글리칸의 차이는 이 세포 펌프도 글리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안까지 개선을 시켜주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바이타민 C 메가요법, 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검사가 작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치료 검사법을 만들었는데 SVCT2, 소디움 디펜던트 바이타민 C 트랜스포터 2, 이것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이 글리칸에 대한 내용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당 단백질은 다른 세포를 구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걸 아시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죠. 세계적인 그런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의 커버 스토리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세포가 있는데요. 세포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세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당이고요.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안 되는 건 바이러스나 독소나 박테리아나. 누구한테 허락을 받냐면 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칸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고요. 심지어는 난자 안에 들어가는 정자도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당뇨병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없기 때문에 불임이 오는 거고요. 이게 없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없기 때문에 세포 간에 대화가 안 돼서 싸움이 일어나고 자가 면역 질환이 오고, 이게 없기 때문에 암세포를 몰라봐서 암에 걸리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시작, 원인은 이 글리칸에 있게 되겠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60쪽이죠. 그러면 이 60쪽의 세포는 뭘로 돼 있을까요? 약으로 돼 있어요? 영양소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영양소, 약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영양소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를 이루는 영양소의 가장 중심의 영양소가 글리칸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글리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밝혀낸 내용입니다. 세포 안에서 핵에서 DNA에서 RNA를 만들죠. DNA는 원본 설계도고 RNA는 복사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이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듭니다. 소포체 리보솜에서, 그리고 소포체에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단백질에 글리칸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골지체에서 이 글리칸을 이제 다듬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완성품이 세포로 가기도 하고요. 세포막으로. 그래서 세포 간에 대화를 하죠. 그리고 세포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항체도 되고요. 효소도 되고 호르몬도 되고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백질에 당이 붙는 걸 당화라고 하는데요. 당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소적 당화가 있고요. 효소가 관여하는 당화. 그리고 하나는 무효소적 당화. 효소 없이 일어나는 당화가 있습니다. 효소적 당화를 저희가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것이 글리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고 좋은 당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무효소적 당화, 효소 없이 그냥 일어나는 단백질에 당이 붙는 것을 무효소적 당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글라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 밖에서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서, 세포 밖,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당이 헤모글로빈과 만나서 생기는 당화혈색소. 당뇨 환자에서 생기는 당화혈색소는 무효소적 당화이고, 이것은 병리적 결과이고 나쁜 당화입니다. 효소 없이 생기는. 그리고 이러한 무효소적 당화는 불판 위에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달달한 소스하고 고기가 만나서 자글자글자글 익을 때, 그때 무효소적 당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화를 저희가 당독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당화가 되겠죠. 이같이 글리칸은 단백질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피드, 지방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이렇게 RNA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역은 지금 사실은 미지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영역. 예전에는 당 하면은 이 에너지원으로 생각했지만, 현대 새로운 개념의 글리칸은 생명 코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보물과 같은 글리칸을 한번 우리 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맨 밑에 있는 발톱 세포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머리털 세포까지 전부 글리칸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자, 난자에서 글리칸이 있고요. 뇌와 신경에도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청세포도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게 없으면 청력도 약해지고 이명도 오고 위점막도 글리칸으로 없으면 소화장애 위염 일어나겠죠. 코 알레르기 비염 일어나겠죠. 글리칸이 없으면 기관지 숨차고 그다음에 폐 가래 끓고 다 이 글리칸이 없으면 생기는 증상입니다. 무릎뼈의 연골 세포도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죠. 관절염이 오겠죠. 통증이 오고 그리고 줄기세포도 모든 세포는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년 전에 이 성분 분석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가지 글리칸 영양소 중에 어떤 걸로 돼 있나 다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의 글리칸의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뇌세포의 글리칸의 모양이고요. 홍파세포, 간세포, 그리고 폐세포의 글리칸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분 분석기로 분석해 봤을 때 어떤 질병에 어떤 글리칸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암 때는 2번, 3번, 4번, 6번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만노스, 퓨코스, 갈락토스, N아세틸 글루코산. 류머티스 때는 2번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하고요. 천식 때는 3번, 7번, 알러지 때는 퓨코스, 치매 때는 2번, 4번, 8번, 루푸스 때는 만노스, 당뇨 때는 만노스, 갈락토스. 그래서 암과 그리고 천식, 감염, 루푸스, 당뇨 이런 때는 만노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노스 양을 늘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글리칸 영양소의 10가지 기능을 보면 세포 통신하죠. 그리고 항체, 감염 예방, 암 예방, 호르몬, 중추신경, 줄기세포. 우리 세포가 하는 모든 일은 글리칸이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의 MIT에서 향후 100년간 인류를 이끌어갈 10대 신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의료, 그 다음에 건강 분야에서 글리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미국의 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미국의 국립과학원입니다. 이곳은 200명의 노벨 수상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영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글리칸 no die.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글리칸 없으면 사망한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모든 질병은 글리칸이 관여를 하고 그리고 세균, 병원균 글리칸이 관여하고 암도 글리칸이 관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언어는 한글이죠. 세포의 언어는 글리칸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인식해 글리칸의 언어가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하면 언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땡땡 인식. 뭐라고? 암 땡땡 인식. 뭐라고? 세포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8가지 글리코 영양소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 세포 간의 의사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오류는, 세포 언어의 오류는 곧 질병을 얘기합니다. 암호죠, 암호. 암호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총 맞죠. 총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맞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장 세포에서 특정 글리칸 단백질은 이 세포 안에 있는 페록시솜이라는 곳으로 가서 모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글리칸에 문제가 생겨서 글리칸이 바뀌면 이것이 페록시솜으로 못 가고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쌓이게 됩니다. 이게 요산 대사 장애고요. 이것이 통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독일의 군터 블레벨이란 분이 1999년에 발표를 해서 노벨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호가 틀리면 질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죽습니다. 총 맞아서.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하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포 교통 오류, 당뇨병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면역 반응, 알러지 천식, 저면역 반응, 암, 감염 이런 거 생기죠. 선천적인 당화의 문제. 그래서 요즘은 신생아들이 뭐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듣도 보던 보도 못한 그런 증상들, 병원에서 못 찾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화의 문제입니다. 글리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 많은 주의집중 장애, 어른에 많은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건 모두 글리칸 영양소의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질병들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리칸이 이렇게 부족해지죠. 점점 글리칸이 없어집니다. 세포에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벽돌이 있어야 무너진 담을 새로 쌓죠.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하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칸은 갑옷과 같고요. 그리고 안테나와 같고, 그리고 나무와 같습니다. 글리칸의 개수를 보면 건강한 사람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글리칸이 10만 개입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리면 이 1만 개도 되지 않습니다. 글리칸의 개수가. 그래서 10만 개의 글리칸이 있으면 뭔가 풍성하고 건강해 보이시죠. 글리칸이 1만 개가 되면 뭔가 좀 안쓰럽고 안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30년 전에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최초의 사진인데 이 의료계에서 센세이션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정상적인 백혈구 세포는 10만 개의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암세포는 글리칸이 1만 개도 되지 않습니다. 대장암 환자에서 정상적인 세포는 10만 개의 글리칸으로 되어 있지만 악성암이나 양성암, 저희가 폴립이라고 그러죠. 모두 글리칸이 1만 개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천연두 백신, 페니실린, DNA 이론을 의료계의 3대 혁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글리칸의 발견은 이 의학의 4번째 혁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3년도에 글리칸을 기초로 한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만들었다는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글리칸 단일 아이템으로 받은 9번째 노벨상이 되겠습니다. 글리칸 영양소는 잃어버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스, 갈락토스 두 가지는 요즘 우리 음식에서 그럭저럭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6개는 현대 사회에서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갈락토스도 식물에서도 채취하고요. 그리고 동물, 유당에서도 채취를 하는데 요즘은 우유에도 없답니다. 왜? 항생제 맞고 사료 먹고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건강한 야채, 과일, 뿌리, 콩류, 견과류, 글리칸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을 먹었지만 현대인들은 건강하지 못한 정제, 곡류, 설탕, 인공 감미료들을 많이 먹고 있죠. 글리칸이 부족합니다. 농약을 뿌리고 비료를 치고 공기가 오염되고 이렇게 햇빛을 보지 못하고 키웁니다. 그리고 시퍼러 넣을 때 땁니다. 햇빛을 봐야 당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이렇게 퍼러 넣을 때 따면 독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글리칸이 거의 없는 음식들을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밥만 먹어도 충분해. 근데 이 말씀은 이미 30년 전에 맞지 않다는 게 확인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영양학자가 30년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0년도에 시금치 한 단의 영양분을 섭취를 하려면 90년도에는 시금치 19단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이 영양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많이 먹어야 된다 해서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왜? 19단 드실 수 있어요? 이 말 하면 그냥 다 영양제 줘. 이렇게 바뀌는 시대로 2000년대에 바뀐 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모유와 식물과 엠브로토스 속에 있는 글리칸 영양소를 비교를 해본 건데요. 모유에는 1, 2, 3, 6, 8 8가지 글리칸 영양소 중에 5개의 글리칸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에는 4번 퓨코스 한 가지의 글리칸 영양소가 있죠. 그리고 약용버섯 있는 다당류 베타글루칸에는 1, 2, 3, 4번의 글리칸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엠브로토스 속에는 어떤 글리칸 영양소가 있냐면 1, 2, 3, 4, 5, 6, 7, 8 8가지의 글리칸 영양소가 있습니다. 일반 그 영양요법과 글리칸 영양요법의 차이는 글리칸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앙코가 있냐 앙코가 없냐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글리칸 클린을 하는데요. 글리칸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모든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는 그런 클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여쭤봅니다. 글리칸만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환자분들이 여쭤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결혼하면 집만 필요한가요? 가구도 필요하고 그릇도 필요하고 TV 냉장고도 필요하고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글리칸 클린을 하면 3가지로 바뀝니다. 몸이 가벼워지세요. 그리고 힘이 나고요.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다가 미라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글리칸의 특허 자료입니다. 특허 자료에 보면 이런 여러 질병이 있고요. 그중에 파킨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킨슨 때 글리칸 클린을 했더니 손실된 기능의 회복 또는 개선. 이렇게 30년 전에 76만 명에게 먹어보고 미국에서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40대 때 파킨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앓고 계셨고요. 파킨슨 약을 아주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점점 악화가 되고 있었죠. 증상은 떠셨고요. 강직 있고 서동, 움직임이 느려졌고요. 그리고 보행 장애가 있어서 첫 출발 시 머뭇거리고 한쪽으로 쩔뚝거리고 그리고 기억 잘 안 나고 언어 표현력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글리칸 클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모습이시고요. 그리고 퇴원하실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초봄의 모습이십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원래 그 큰 행사에 이런 그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클린을 하는 분을 이렇게 한 분 모시고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아까 약 얘기했는데 약을 22개를 드시더라고요. 면역 억제제, 그 다음에 당뇨약, 그다음에 너무 가려우니까 알레르기약, 스테로이드, 사람이 이러면 이제 잠 못 자죠. 수면제, 그리고 우울증 우조, 항우울제, 이게 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1년간 아프면 다 사실은 페인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돼? 안정제. 이렇게 세트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약 드시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클린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7알 드십니다. 소화제, 그다음에 너무 가려우니까 가려움증 약, 그리고 당뇨약은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참 글리칸의 그분을 보면서 참 전생의 나라를 사모님도 세 번 구하셨군요. 그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볼까요? 손에 거? 네. 이건 초가을의 모습입니다. 아까 이제 초여름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1년 후에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그 미라클입니다. 이 파킨슨에서 가장 그 힘든 것이 균형입니다, 사실. 그래서 미라클인데 당연한 겁니다. 글리칸이 들어가니까 세포에 있는 글리칸의 개수가 10,000개였던 글리칸이 10만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우리가 병은 있지만 병의 소인은 있지만 다 이겨내는 겁니다. 자,
키가 작습니다. 좀 볼품도 없어요. 또 유머도 없고 그러지만 통장에 딱딱 꽂히면 그냥 데리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글리칸은 그냥 해결합니다. 너무 잘 타시네. 그래서 약이 없는 병은 세포 문제고요. 세포 문제는 글리칸의 문제입니다. 대학병원에 가셨는데 약이 없다. 그러면 이리 오시면 됩니다. 글리칸의 문제고, 글리칸의 문제는 글리칸 요법을 메가로 세포가 바뀌는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글리칸 문제의 그런 해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글리칸과 함께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